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임장을 다녀온 정원석 선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일본 부동산 다녀오셨더라고요. 보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또 뭐 임장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고 있어 보여가지고 네. 좀 멋있게 느껴지는데. 네, 뭐 투자하러 가신 게 아니라 사실 다음 달부터 이제 일본으로 특파원으로 가시는 거죠. 다음 달 맞나요? 네. 다음 달 한 말 정도에 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집을 일단 좀 구하고자 네. 가서 한번 좀 봤습니다. 일본 집들의 그런 뭐 너비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감이 안 오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가서 한번 직접 가봐서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녀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이제 다녀온 현장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안골라 방송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 일본 경제가 사실 계속 들어오는 뉴스에 따르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맞아요. 잃어버린 30년 이제 끝났다라고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뭐 니케이도 한번 저희가 다뤘지만 니케이 평균 가격이 뭐 이미 4만 엔을 넘어가기도 했었고.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38,400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 경제가 뭐 사실상의 지금 뭐 부활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문제도 약간 타이밍상 늦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집값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 주제,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부활을 했는데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선배가 현장 체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네. 일본 언론에서 전달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소식부터 이제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네. 일본 지지통신이 부동산 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아파트 출시 가격이 직전 해보다 15.4% 상승했다고. 네. 라고 지난달 신축 아파트 출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15.4% 상승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전년보다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도쿄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더 가파른데 40% 상승해서 1억 1,483만 엔, 우리 돈으로 10억 2,300만 원 가량으로 처음으로 1억 엔이 넘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쿄 23구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한복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이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얼마죠? 서울이 잠깐만요,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네.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9,4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더 싼 거죠. 일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여전히.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1억 1,483만 엔이 됐다는 게 이전에는 과연 어땠느냐 한다면 일본은 8천만 엔대였어요. 네. 그러면 당시 환율은 좀 지금 환율로 보자면은 일본 집값이 평균적으로 한 7억 원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비해서 거의 한 45%는 좀 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은 네. 일본이 집값이 얼마나 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1억 1,48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10억의 문턱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네. 서울 집값에 거의 근접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렌트가 같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렌트 비용이 비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월세를 붙들어 잡고 있는 게 전세기 때문에 네. 전월세 전환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대략적으로 그냥 시세가 4.5% 정도로 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가령
만약에 전세가 10억짜리인 집을 그러니까 대략 뭐 집값은 만약에 신축이다 이러면은 뭐 10한 2, 3억 뭐 15억 이내 뭐 이 정도겠죠 집값이 그 정도다. 그 정도 되는 집을 만약에 10억 원에 전세를 내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월세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보증금 자체가 그렇게 적지도 않아서 네. 기본적으로 한 1억 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5%의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할 경우에 월세가 대략 한 300만 원대, 한 33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만약에 집값이 대략 한 뭐 13, 4억 정도 되는 집이다. 일본에서는 좀 비싼 편에 속할 텐데 이런 집을 만약에 내가 월세를 주고 들어가려면은 뭐 보증금은 훨씬 일본이 저렴한 편이에요. 월세 보통 한 달치 혹은 두 달치, 뭐 많게는 세 달치 정도거든요. 일본은. 그런데 그 정도 집이면은 일본에서 월세 내려면은 보통 한 6, 7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 달에요? 네. 아, 진짜 비싸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네. 이 야증이라고 하는 월세가 비싼 나라다. 야증.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은 싼 편이어서 서울에 비하면은 도쿄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는데 평균적으로는 네. 그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월세가 비싼 나라인데 음. 집값까지 오르니까 지금은 얼마나 비싸졌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그 아파트 일본 부동산 그 가격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축 아파트 출시 가격이 지난 전년도보다 15.4%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 아니라 네. 직전 해보다 이렇게 네. 상승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맞아요. 작년에 네. 훨씬 비싸졌다라는 얘기고 그게 네.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음.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15.4%가 상승을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도쿄 23구만 보자 그러면은 40% 상승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제가 왜-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곳이 그 이제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에 해당을 해요. 그- 일본 내에서도 네. 아주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단지였어요. 그 뭐 일본 뭐 도쿄 아파트의 뭐 대장주라고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장 아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일본은 예를 들어서 사실 아파트라는 개념이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일본에서는 사실 대단지가 아파트다. 없어서. 예,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인식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느낌을 아파트라고 부르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아파트의 개념은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만션인데 네. 그 만션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로 짓는 게 아니라 보통 네. 한 동 내지는 두 동이에요. 일본은 웬만하면 예. 세대 수가 많아봤자 뭐 500세대, 600세대 이런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는 수두룩하고 예. 뭐 3000세대 뭐 이런 단지들도 뭐 구마다 하나 정도는 있을 정도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끔 한 5000세대 넘어가는 뭐 헬리오시티 뭐 이제 이런 데들 나와야 와 대단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그런 뭐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조차도 거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하루미 플래그라는 지금 이 단지가- 사진 나오고 있으면 직접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맨션 단지의 경우에는 무려 5,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도 엄청나게 큰 단지예요. 네. 여기 저희가 그 지도도 하나 준비해 놨는데 네,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 지도로 보면은 네. 여기 그냥 섬 하나 이 매립섬을 통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 이제 지도들이 네. 그 도쿄 23구 내에서도 네. 굉장히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들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긴자 뭐 이런 데를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긴자도 그 중에 들어가 있고 네.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빗금 약간 좀 쳐져 있는 초록색으로 데가. 좀 짙은 초록색. 네, 짙은 녹색 네네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일본 황궁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황궁 주변에 있는 구가 일본에서는 치요다구라고 하는데 네. 약간 느낌은 우리나라 명동 같은 느낌이지만 그 음. 치요다구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맨션들이 가장 비싸요. 거기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검색도 잘 안 되고 아르마리로 소개를 받아서 그 집을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빌린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달에 월세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집들이 수두룩한 그런 동네라서 정말 부촌 중에 부촌이 이제 그 치요다구 황궁 주변에 뭐, 있는 우리나라로 아파트. 치면 뭐 한남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부자 동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뭐 미나토구라고 해서 일본의 강남 같은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긴자도 그 미나토하고 치요다구 사이에 네. 슈오구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중앙구, 이게 중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긴자가 있는 자리인데. 이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예, 하루미 거기가 이제- 플래그라.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부분이 네. 이제 그 일본의 중심지여가지고 중심지고, 비교적 그 아파트, 그러니까 맨션들이나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이제 그런 곳을 표시를 해둔 거고.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 진하게 오른쪽에 색칠- 진하게 네. 네모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일본 하루미 추오구에 있는 하루미라는 곳이에요. 그 네. 지역이. 하루미 섬. 예, 하루미 섬이 그 매립 섬입니다. 네. 그 섬 전체에 단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이제 다시 그 현장에서 하루미 플래그 현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음. 기존 관념에서 그 비싼 동네들이랑은 조금 약간 벗어나 떨어져 있지만 있어요. 그래도 섬이다 보니까 좀 조용할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 바다 뷰인가요 여기? 예, 뭐 삼면이 다 거기가, 바다로 되어 있어서 예, 도쿄 많이 보이고 경광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일본, 그러니까 도쿄 놀러 가면은 사실 음. 자주 가보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유리카모메라고 모노레일 타고 오다이바를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 커다란 건담도 가서 구경하고 그 주요 관광 코스기는 한데 그 오다이바에 가면은 꼭 그 야경을 사람들이 보곤 하거든요.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제 도쿄에 있는 가장 예쁜 다리로 손꼽히는 그 다리 쪽을 바라보면서 야경을 감상을 하는데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해당하죠.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입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을 지은 지는 경우에 따라서 한 3년 이상 된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올림픽 선수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네, 도쿄 네. 올림픽. 네, 네. 예, 2020 도쿄 올림픽이었죠. 1년 늦게 경기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21년에 2년. 했지만 네. 그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선수촌으로 썼던 곳들을 이제 추가로 개조해서. 건물을 더 짓고 네. 해서 큰 아파트, 그러니까 맨션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이 매립지 자체를 사실 일본인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지난 2011년에 무너지기 좀 쉽다. 그 이제 큰 쓰나미 사태가 있었고 그런 그렇겠다.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네. 매립지는 지반이 약할 것이다. 아, 그리고 쓰나미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일본 사람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매립지, 그 오다이바랑 그 고토구라고 해서 강동구에 해당하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집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새 신축 건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0여 년간 다소 외면을 받아서 집값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역으로는 추오구, 그 중앙구에 해당하지만 거의 그 강동구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강동구에 그 뭐 도요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고층 맨션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원래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좀 이런 동네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동네에. 오. 네, 젊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조금 개의치 않는 느낌도 좀 있고, 네. 혹은 이제 그동안에 이런 뭐 대형 재해들을 겪으면서 일본의 뭐랄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뭐 내진을 넘어서 면진이다. 그래서 면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층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도 흔들리지도 않게끔 그런 충격을 다 흡수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해수면보다 다소 좀 높은 위치에서부터 올라가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 그런 쓰나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앞전 얘기부터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이런 아파트 단지라는 게 네. 거의 뭐 마을 전체가 지금 한 맨션 단지다 보니까 좀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완판이 됐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네. 가령 한 우리나라의 20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평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여기 얼마였을 것 같아요? 뭐, 대략 분양할 때. 분양 가격 네. 몇 년도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뭐 2000 2020, 2021 2022 년? 뭐 이때라고 뭐 아직 보면요. 그때까지는 뭐 가격이 안 올랐을 테니까. 아, 그럼에도 2022년 분양. 예. 그때는 아직 일본의 경제가 이제 되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시설이 좋았을 테니 가격은 좀 비쌌을 것 같고. 일본 우리나라로 인기 없는 곳이었다라는 점 감안하면 한 얼마쯤이었을 것 인기 같아요? 없다. 거기가? 예, 예. 뭐 3, 4억? 3, 4억. 너무 낮게 발랐나요? 네. 얼마였어요? 한그 70제곱미터 전용 70제곱미터 70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6천만 엔 정도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뭐 그 당시 돈으로는 한 6억 정도인데 지금 돈으로 보자면 사실 5억 원대밖에 안 되는 그 정도죠. 그런데 너무 낮춰 이 불렀네요, 6천만 제가. 엔짜리 그러니까 한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예요? 펜션이 지금 얼마냐? 네. 이거 지금 살려면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얘가. 그러면 10억 얼마인 거예요? 10억 10억 넘은 10억이 거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20평대 후반 정도, 아니 20평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1억엔 이하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됐기 때문에 이 맨션의 가격이 한 뭐 2배 정도로 지금 뛰었다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위치고 그쵸.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가격이 이렇게 뛰었느냐. 네. 궁금하네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 네. 일본에서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 우리나라의 대단지 네. 아파트를 이제 보고 그쵸. 배웠다. 그냥 일본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맨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놀이터 같은 그런 시설, 뭐 커뮤니티 시설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안에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시설 무지 잘 돼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온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중탕. 대중탕과 목욕탕도 있고, 네. 그다음에 깜짝 놀란 게 뭐 파티룸들이 각 동에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 그 네. 파티룸이 보통 1층에 있는데 막 전면이 다 거울로 돼서, 거울이 아니라 유리로 돼서 바깥에서 안에서 뭐 하는지가 보여요. 근데 안에서 사람들 주민들인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같이 요리를 해 먹고 막 뭐 와인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주민들끼리 그런 뭐 커뮤니티를 만드셨네요. 그럼 뭐 파티룸은 물론 뭐 영화 상영룸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관이 아니라 그냥 크게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와. 예약을 해서 하겠죠. 예. 그다음에 게스트룸도 있어서 뭐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했을 때 방에서 재울 수 없는 경우에 거기를 예약을 해서 거기서 재워준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던 게. 놀랐던 거는 네. 공방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사진이 그 작업장이 사진이었군요. 네. 무슨 작업 도구 같은 게 이제 전시되어 작업 있던 도구들이 게. 쫙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그런 뭐 목공일이라든가 뭐 조립하고 뭐 이렇게 갈고 뭐 이런 뭐 리폼해보고 조그마한 가구 같은 거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네. 제가 사는 곳에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그 분진이 날리고 시끄럽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어서 아 이런 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 근처에 공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공방에 해당하는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간 뭐 그런 공간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 사진은 좀 세로 사진이어서 방송할 때는 그 사진을 따로 넣진 않았나 봐요. 제가 네. 이제 녹화분 다시 올릴 때는 그 사진을 좀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튼 이제 일본 이 아파트가 이제 과거 일본의 주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사진입니다. 지금 장비들 이 옆에 전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목공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아파트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저의 추측인데 개인적인 삶을 좀 중시했고 또한 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고층 건물을 좀 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단지 그리고 고층 아파트를 피해다가 문화가 조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노토 반도 대지진 때도 보면은 주택들이 불에 타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맨션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주택을 대부분 목조로 짓기 때문에 네. 일단 화재에 약하죠. 네. 근데 일본은 주택가를 가보면은 주택끼리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항상 문제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벽간 소음, 그러니까 옆집 주택의 소음이 들리는가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집 구할 때 네. 주로 체크해 보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한 집에서 화재가 나면은 가스가 터진다거나 이러면 화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확 번져서 대화재가 된다는 거죠. 노토 때도 보면은 그 와지마시 같은 데가 불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맨션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있어서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나오네요. 그 공방 사진. 네. 네. 뭐 보시니까 뭐 굉장히 도쿄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깜짝 놀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특히 이 집들이 아주 큰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에 없었고 일본도 옛날에는 큰 집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런 집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집들보다는 20, 30평대 아파트들이 인기잖아요. 특히 뭐 그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민평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일본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작은 집들을 선호하는데 근데 일본은 가서 보니까 이 집값이 이 하루미 플래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굉장히 낮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망권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 정도 시설 갖추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면은 뭐 지역만 가령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한 뭐 15억 이상 하는 곳이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좀 저렴한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에서 멀어요. 지하철역에서. 아. 네. 그러니까 지하철까지
걸어서 가보니까 대략 한 18분 정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어느 역까지 가장 가까운 게 어느 역이에요? 가치도키 역이라는 가치도키요. 곳인데 네. 그 역까지 대략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네. 그 역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연계가 돼서 버스 요금 냈으니까 뭐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한 십몇 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탔다가 또 갈아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걸어가려고 보니까 먼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물론 역의 위치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역의 위치보다도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 접근성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그 집의 상태는 어떻느냐,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사람들, 일본 부동산 사람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가치도키역 근처에도 이제 고급 맨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막 20년 가까이 된 맨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평형으로 봤을 때, 이 신축 맨션인 하루미 플래그보다 그 20년 가까이 된 맨션이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월세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여기랑 저렇게 가까워서? 오래된 맨션인 것 같은데 왜 더 비싸냐. 똑같은 신축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비쌌고요, 가격이. 네. 그랬더니 역에서 가까워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역에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거리도 아니고 뭐 좀 빠른 걸음으로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걷는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잖아요. 10분 거리 정도. 10분이 예. 기준이잖아요, 저희도. 그런가요? 예. 어쨌든요. 뭐 사실 10분에서 뭐 15분 저는 크게 그렇게 문제 없는 걷는 걸 것 좋아하시는 같은데 정원석 그 선배. 정도는. 네. 근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네. 역에서 가까우면은 네. 집이 조금 더 좀 허름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미 플래그 맨션이 이렇게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선배 말씀대로 지하철역에서 18분이나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일본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다. 이런 그쵸, 느낌일까요? 앞으로도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미 그 뭐 주가는 최근에 회복을 해버렸지만 지금 부동산 자체는 7년 연속 상승이에요.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는 사실. 그다음에 일본은 여전히 저금리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저금리인데 일본 사람들은 집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그냥 직장인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0%대의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금리가 안 샀다는 낮은데도 안 사요? 안 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가 이해가 안 안 되죠.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차이가 명확한 게 한국 사람들은 집은 사두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면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봤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갖다 묻어두는 것밖에 안 된다. 네. 빚만 지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게 거죠. 다 30년 전에 그 부동산 붕괴 그렇죠. 경험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단 가격이 2배 되는 목격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나도 사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돈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네. 네. 금리가 뭐 1% 정도밖에 안 되네. 혹은 조건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집 살 때 대출을 0.2%에 받았습니다. 와. 네. 이거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주 좋고 벌이가 좋은 경우에 네. 뭐
가능하면 이제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일본에서는. 오. 그러니까 집 살 때 0.2%였대요. 와, 그러면은 은행에다 거의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일본 사람들도 집값 오르는데 그러면 나도 사야겠다. 맘 먹으면 돈 빌려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 더 뛸 수도 있겠다, 일본.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동산, 일본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일단은 네.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네.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해요. 일단 일본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한국에서 그냥 평생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돈이 있다고 해도 일본 부동산을 마음껏 살 수는 없어요. 규제가 있어요? 일단 대출이 쉽게 안 나와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네. 아니,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음. 모든 외국인들한테 뭔가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러면은 그냥 현금 싸들고 가서 살 수는 있죠. 네. 네. 그럼 세금 대출을 안 받겠다. 그냥 네. 현금 싸들고 가서 사겠다. 네. 요거는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사서 내가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월세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집값은 여전히 싸고 월세는 많이 받는다면은 수익률이 엄청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집을 월세로 내줘서 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때 이제 보통 기대하는 뭐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보통 뭐 한 4에서 6%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거기서 한 2%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왜요?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아,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뗀다. 아.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조그만 건물, 뭐 땅콩 건물부터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빌딩에 해당하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보통 그런 건물이 한국에서 수익을 생각을 할 때 4%에서 뭐 5%, 좀 많게는 6%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한 6에서 8%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 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월세 물건도 별로 많진 않겠네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많기는 많아요. 근데 하다. 많기는 많던데 일본은 또 개인 집주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일부 맨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인이 하나도 없는 맨션들도 있어요. 그 맨션 전체를 몇 개의 부동산 관리 회사가 아예 그냥 나눠서 가지고 있고 그 회사들이 빌려주고 뭐 이런 형태, 약간 미국식이죠. 그런 형태도 일본은 많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임대 물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알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에서는 네, 더 해주실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오늘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에서는요, 일본 경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현장 체험하고 오신 우리 정원석 선배의 현장 목소리를 위주로 들어봤고, 또 일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 미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